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지방대 출신들을 위한 미국 대학원 진출 조언을 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명문대 출신이에요. 명문대라 하면 나 한국에서 적어도 막 탑5 안에 드는 그런 학부 나왔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문화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탑5 안에 드는 명문대 나오면 어떻죠? 그냥 학교 이름값만 딱 얘기해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먹어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없어요. 미국 이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명문대 출신들이, 한국의 명문대 출신들이 미국 진출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명문대 출신이, 만약에 님이 한국의 명문대 그 타 학교에 박사과정에 지원한다면, 뭐 예를 들면 님이 한국에서 탑5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런데 님의 학벌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에 석박사과정에 지원한다. 그러면 님은 당연히 그 학교 자교생들이 먼저겠죠. 근데 그 자교생들이, 랭킹 1등 하는 학교 자교생들이 미국 유학을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자교가 좀 텅텅 비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타 학교 출신들을 뽑아야 되잖아. 근데 교수들이 이 학벌주의에 젖어 있잖아, 한국은. 그래서 학벌 좋은 애들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학벌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 랭킹 5등 정도 하는 한국 학부 나오면,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타 학교 석박사과정 갈 때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받아요. 근데 이거는 대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님들이 만약에 그 한국에 이제 대기업을 님들이 지원한다, 그래서 뭐 면접을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게 있어요. 먹어주는 게 있다고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으면 그 젖어 있는 그 습성 때문에 그게 바로 미국에서 폭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학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만 미국 애들이랑 붙었을 때 내가 지지 않는다는 뭔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 명문대 나왔다는 게 아무런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고 명문대 나와도 님들이 미국 회사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200위권 밖에 미국 내국인 지원자한테 님이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다니까요. 미국의 문화와 연구핏을 모르면 그냥 밀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리해요. 왜냐면 미국 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나 뭐 대기업 면접관들이 이 한국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학교인지 모르니까 이 실력으로 이제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더더욱. 그러니까 이 면접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한국에서의 학벌을 내려놓고 미국적인 스탠다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저는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녔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인데 그거에 한국지사 이런 게 이력서에 딱 있으면 그 연구핏, 그 회사에서 했던 연구핏이 이제 한국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연구핏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는 자격증을 좀 많이 땄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무슨 기사 자격증은 아무런 필요 없어요, 유학 갈 때.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 공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격증 같은 거,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미국인들이 인정하는 자격증.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그 국제 공인 자바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지금 그 인증하는 거죠. 그 미국 오라클사에서 인증하는 그런 자바 프로그래머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어때요? 이력서에 딱 써 있으면 한국인 이력서에 뭐 한국의 무슨 대학교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국어를 막 번역한 것 같은 영어 표현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딱 이렇게 국제 공인, 미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뭔가 있으면 인지도가 좀 있겠죠. 그 기업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그냥 솔직히 말하면 한국 토종 기업 중에 미국인들이 인식 가능한 한국 토종 기업은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 최고의 대기업 3개. 근데 이런 데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못 갈 바에 한국의 어정쩡한 대기업 갈 바에는, 자, 미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 요런 게 딱 이력서에 딱 박혀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의 연구핏이 있으면 어때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뭔가 여러분들이 그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 했다, 뭐 본인이 카츄샤다, 아 이러면 꼭 적어야죠. US 밀리터리에서 한국인 군인으로서 파견 부대로 있었었다 하면서 그 미국 부대명 딱 적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 군인에 대한 그 무한 존경이 있어요. 한국이랑 다릅니다. 한국은 이렇게 누가 직업 군인이나 그러면은 글쎄요, 그게 사회적으로 막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군대에서 뭔가 했다 하면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군인은 영웅이에요. 미국 문화 속에서 그 미군에서 뭔가 했다, 영웅입니다. 영웅, 히어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카츄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군대에 주한미군에 군복무를 한 적 있다, 반드시 적으세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한국군 부대,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미군에 파병되는 한국 군인도 다 한국 군인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포장을 잘 해야죠. 그냥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다가 아니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뭐 그 미군 소속 있잖아, 무슨 부대, 미국 무슨 부대에 그 한국에 있는 그 기지에서 그 한국군으로서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딱 쓰면은 아 미군이랑 뭔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딱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군대, 미군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면은 책임감과 끈기가 대단하고 굉장히 영웅적인 캐릭터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이제 한국에서의 명문대로서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미국적인 걸 또 잡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건 좀 미국 내국인 교수들한테 좀 지원할 때 좀 좋은 건데, 본인이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면 뭐 개신교 교회에서 뭔가 활동한 거, 그런 거 적으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20대를 보낼 때 제가 개신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청년부에서 몽골 선교 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사람들 이렇게 막 도와주는 거죠. 거기 몽골에 학교를 짓는 그런 운동을 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몽골 사람들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봉사활동 했어요. 그럼 이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몽골에 이게 민간인 구호 활동의 일원으로서 가서 그 나쿠 지역에다가 학교 지어주는 뭐 그런 운동을 하고 왔다 하면은 이게 뭔가 국제 구호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사실이고, 요런 것들, 특히 교회에서 하는 그런 미션, 선교라고 하죠. 요런 거 한 적 좀 쓰세요. 쓰면은 굉장히 미국 내국인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아시겠죠? 뭔가 성실하구나, 뭔가 남을 위해,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를 했구나, 이렇게 뭔가 이제 한국의 명문대 타이틀을 떼고 본인이 미국에서 어필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셔도 한국에서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은 그 명문대인들의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학벌주의. 철저하게 학벌만 추구하다가는 망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분이 계시는데, 박사님이 계세요. 한 박사님이, 제가 실명은 얘기할 수 없고 N 박사입니다. 성이 N자로 시작하는데 N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N 박사님이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부 출신이에요. 학벌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석박사를 보스턴에 있는 그 유명한 세계 정상의 공대 있죠. 있잖아 거기 박사를 나왔어. 석박사를. 그러면 이게 학벌로서는 최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박사를 나와놓고도 10년째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럼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뭘 하고 있냐? 포닥하고 있네. 포닥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왜냐면 포닥은 이제 박사 취업이 안 되면은 지도교수한테 나 취업이 안 되니까 박사학위 받고 나서 계속 레벨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교수는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규 박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규 박사가 들어오면은 또 걔를 트레이닝 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미 내 밑에 있던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를 딴 후에도 졸업하고 뭐 다른 데 취업하지 않고 자기 랩에 남아있겠다 하면 교수는 좋은 거야. 경력사원이 오래 있겠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연봉은 이제 박사과정과 똑같이 줄 수는 없죠. 왜냐면 연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는 거. 박사과정 월급보다 조금 더 주는 거. 이게 바로 포닥입니다. 포닥은 포스트 닥터레이트 프로그램의 약자죠. 그러니까 박사 후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직장이라고 보기 힘들고 임시 직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 포닥 1년 2년 하다가 있다 보니까 10년째 포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10년째 포닥을 하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학벌을 추구한 거야. 항상 선택을 할 때 연구핏이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는 연구핏보다는 랭킹 1등 하는 데에서 받아주면은 그거 위주로 갔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본능적으로 내가 뭘 했냐보다 학벌이 중요한 거라는 거를 깨달은 거야. 한국에 살면서. 왜냐면 한국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전공이 별로여도 학벌이 좋으면은 명문대생 해가지고 이게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학벌 좋으면 먹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벌주의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회사 가잖아. 한국 회사 가면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이 일해야 되는 부서인데 가끔 학벌 되게 좋은데 뭐 철학과나 막 이런 학과 있잖아요. 철학과나 무슨 종교학과 이런 데인데 막 한국에서 랭킹 진짜 좋아.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벌주의라는 거죠. 사실 경제학과 출신을 뽑아야 되는데 삼류대 경제학과 출신 뽑느니 명문대 뭐 철학과를 뽑겠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공대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이 전자회사 중에 난 그런 전자회사 다니면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다 전자공학과나 막 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 생물학과 출신이 전자회사에 다닌다는 거죠. 전자회사랑 전혀 상관없잖아. 생물학 전공이랑. 그쵸? 하지만 한국은 학벌주의 때문에 그렇게 인사과에서 받아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 학벌이 좋으면 내가 전공이 별로여도 뭔가 좀 먹힐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미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연구핏으로만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쳐봐요. 그러면 랭킹 1등 하는 인공지능 학과를 나오든 랭킹 300등 하는 인공지능 학과를 나오든 미국 면접을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인터뷰에 실제로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는 박사들이 인터뷰에 나와요. 면접관으로.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봐요. 뭐 인공지능 칩에 CPU랑 GPU랑 쓰이는데 CPU랑 GPU의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차이를 칠판에 그려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아주 실질적인 문제.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그리면 합격이에요. 아무리 구린 학교 나와도 합격이에요.
근데 명문대 나와도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똑 떨어지는 거야. 그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학과도 안 봐. 학과도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인 나 같은 사람이 CPU와 GPU의 아키텍처 차이를 그려보세요 하면 저는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박사 때 전공이 그 CPU와 GPU의 병렬 연산이 제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은 항상 그렇게 해요. 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CPU의 멀티코어 한 10개에서 돌려보고, 그 다음에 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GPU의 한 멀티코어 한 1000개에서 돌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GPU가 CPU보다 몇 배 빠르다, 막 이런 게 맨날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해봤단 말이야, 저 박사 때. 그러니까 오히려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대답을 못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이러겠죠. 기계과 출신이 이 뭐 인공지능 아키텍처에 대답을 했어. 그래도 색안경을 끼고 봐. 아, 저 사람이 기계과인데 뽀록으로 이렇게 하나 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웬만하면 전자과나 컴퓨터과 뽑으려고 한단 말이야, 한국은.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오로지 인터뷰에서 질문이야. 그래서 전자과나 인공지능학과 출신들이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대답 못해서 그럼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과 출신이지만 제가 대답했어. 그럼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연구핏이에요. 철저하게 이 문화로 돌아가는 게 그 미국의 이공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요거를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본인이 좋은 학교 나왔다는 그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10위권의 명문대에서 박사과정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벌주의에 젖어버렸어, 저도. 그래서 제가 박사 졸업하기 3년 전부터 그 한국 대기업들이 그 제가 있던 학교가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명문대였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 인사과 사람들이 매 학기마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오면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선물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아직 졸업 3년이나 남았는데도 한국 대기업에서 면접 좀 미리 봐 놓으시라고, 미리 봐 놓으시고 오퍼 받아 놓으시면 되잖아,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그럼 와이낫이에요, 와이낫. 그래서 저는 한국 대기업을 졸업하기 3년 전에 미리 붙어놨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졸업하기 3년 전이면 박사 들어간 지 1년차 정도 밖에 안 된 거거든요. 뭘 안다고. 그러니까 결국 학벌주의야, 한국은. 그래서 박사 1년차 때 졸업 3년 남았는데 제가 한국 대기업을 미리 붙어놨어요. 뭐 오퍼도 받아놓고 연봉도 다 받아놨어요. 황당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한국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대기업에서 한 두세 군데가 계속 와가지고 제가 한국 박사를 졸업하기 전에 한국 대기업의 오퍼가 한 세 군데 정도 오퍼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겠죠. 내가 이렇게 명문대 나왔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한국 최고의 대기업, 한국 랭킹 1등, 한국 랭킹 2등, 한국 랭킹 3등 하는 최고의 대기업 세 군데에서 오퍼를 다 받은 사람인데 난 한국 최고 엘리트인데 뭐 미국의 대기업 뭐 한 군데 되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그 한국에 내가 냈던 이력서 있잖아요, 그거 그냥 영어로만 그대로 바꿔가지고 그 미국에 이력서를 냈단 말이야, 미국 대기업에. 근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진짜 한 300군데 넣었어요. 그 미국의 대기업 한 300군데 넣었어요. 다 떨어졌어. 서류도 통과를 못해 막. 그래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한국 대기업 간 거예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학벌을 믿었다는 거죠, 한국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거기서 잘해줬으면 제가 계속 다녔겠죠. 근데 한국 대기업이 이 상사 갑질이 되게 심해요. 제가 그때 신입 과장을 주더라고요. 미국 박사인데 미국 박사한테는 과장을 주더라고요. 한국 박사한테는 대리 말년을 주고 뭐 그렇거든요.
그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과장을 받고 들어갔는데 위에 부장들이 있는 거야. 근데 부장들이 갑질 진짜 심해. 갑질이 뭐 거의 그 학부 출신 부장들이 특히 갑질이 심해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네가 박사라고 나 무시하냐? 뭐 이런 열등감에 차 있어가지고 되게 조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깐깐하게 꼰대질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미국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저희 랩 동기가 있거든요. 박사과정 동기 중에 백인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제전화를 했어요. 국제전화. 그래가지고 야, 아시다시피 너랑 나랑 같은 랩에서 같은 교수 밑에서 같은 거 공부했는데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내가 뭔가 미국 문화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알려줘 하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 네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기가 리뷰를 해주겠대요. 이력서를 보내달래. 보내줬어요. 그리고 읽어보고 네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달래요.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듣더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백인 친구였는데 네가 미국 문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학교 네임밸류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나온 학교가 미국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지만 미국 문화는 그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네가 가려고 하는 회사,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네가 일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지 중요한 거라고. 제가 아주 그냥 머리를 뻥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면접 준비를 다시 했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